안녕하세요. 차주이사 이채미 이사입니다. 오늘은 향동 GM메트로 오블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다시 찾아뵈었고요. 제가 최근에 나름 세미나 같은 걸 했었습니다. 오블럭을 갖고 계신 소유자분들을 상대로 했었었고, 어떻게 하면 좀 이 물건을 해결할 수 있을지, 등기를 어떻게 하면 잘 치고 대출을 잘 받을 수 있을지, 현재 현황, 그리고 다른 지식산업센터들 현황들을 비교를 하면서 소유자분들이 이 물건을 갖고 있지만은 좀 이해도가 부족한 분들을 위한 그 건물에 대한 이야기, 도면 분석, 그리고 얼마나 실사용자들이 이 건물을 좋아하는지 그런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었는데요. 오늘은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에 대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고양시는 대략 3만 개 정도 이상의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고양시에서 그래도 사업을 오래 하신 분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또 인터뷰를 해보면은 거의 작은 회사들이 위주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은 2015년 정도쯤부터 지어진 삼성 테크노밸리를 상대로 한번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 이제 센세이션하게 첫 번째 드라이브인으로 잘 건축이 된 그 삼성 테크노밸리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거의 6만 평이 좀 안 되는 상당히 큰 건물입니다. 실제 입주하려고 하고 사용하려고 하는 회사들을 위해서 상당히 잘 만든 건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분양이 그때도 쉽지는 않았었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싼 분양가 한 500에서 600만 원대, 그리고 막판에는 또 실사용자들이 이 건물이 다 지어진 것을 보고 많이 찾아와서 분양도 많이 받았고, 임대차를 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렸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건물이 활성화가 되었고, 또 매매 물건을 또 쉽게 찾을 수 없고, 임대차 물건들도 그렇게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물건 아닙니다. 이 말은 즉슨 이제 실사업가들이 정말로 이제 만족하고 잘 쓰고 있는 건물이고, 실제 삼성 테크노밸리는 거의 최고가가 1,300만 원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내려갔지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삼성 테크노밸리에는 큰 대형 평수로 사용하는 회사들이 거의 없어요. 가장 크게 쓰고 있는 회사들을 봤을 때 몇백 평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대부분은 전용 평수 기준으로 쳤을 때 50평에서 70평대 회사들이 되게 많았고,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은 이제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30평, 40평대로 사이즈를 이제 기본으로 구축을 해왔어요. 그리고 차를 앞에다 댈 수 있다 보니까 이제 물류 유통 창고로 쓰는 그런 회사 대표님들에게 선호를 받았죠. 오블럭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을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이제 설계를 해왔다 보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전용 평수는 45평에서 50평 정도 되는 그런 호실들이 상당히 많고요. 근데 가장 고무적인 거는 큰 대형 평수로 임차가 맞춰졌고 2층에 이제 맞춰졌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사실 물류통 창고가 상당히 이제 사업이 잘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많은 회사들이 더 성장을 하였고 외형적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되었고, 유통 창고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드라이브인이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부동산의 열기와 이제 어떻게 보면 투기, 그리고 너무나 많은 공급 과잉이 되었기 때문에 드라이브인을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사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선임차나 전매도 계속해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공급과 수요의 원칙을 봤을 때 수요를 이제 임차나 이제 실제로 사업을 하실, 매수를 하실 분들이라고 치신다면은 아직은 턱없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사용자의 비율이 30%도 안 되는 정도로 지금 분양이 됐었기 때문에 나머지 70%에 대한 부분을 해소를 하려면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상담을 많이 요청을 하세요. 내가 이 물건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내가 과연 이거를 끌고 가서 이자를 버틸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이제 세미나를 열었었는데, 사실 이제 요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정말 좋은 물건이에요. 그리고 분양가도 나쁘지 않았고 토지가도 가장 적은 비율로 낙찰이 되었었습니다. 가장 비싸게 팔린 토지는 이제 향동지구에 있는 이제 1블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맞춰서 사실 분양가도 비싸게 나왔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첫 번째로 내가 이 물건을 등기를 쳐서 오랫동안 가지고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이자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을지,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실제로 평당 월세가 대략 4만 원 정도, 3만 5천 원 정도 이 사이에 맞춰졌지만 그건 대형 평수였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초기에는 렌트프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 맞춰서 본다면은 수익률이 나오지 않고 도리어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부동산이라는 것이 사실은 오래 장기 보유를 해야지 나중에 빚을 발하는 것이고, 삼성 테크노밸리의 경우에도 오랫동안 가지고 가셨고, 그리고 오랫동안 이걸 인내를 하셨던 분들께서는 그래도 높은 가격에 이제 매도를 하시면서 큰 수익을 번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매우 이례적인 부분이에요. 이렇게 큰 평수, 거의 1,400평 가까이 되는 평수를 쓰는 회사가 들어왔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이 건물에 대한 가치성이 이미 입증이 되었던 것이고, 하지만 등기를 못 칠 수밖에 없는 현상도 결국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제 아시다시피 현재 대출에 대한 리스크가 좀 큽니다. 이미 마이너스라든가 뭐 계약금 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미 금융업계 쪽에서 많이 감지를 하였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대출을 가장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보는데, 80% 정도로 이제 대출을 생각한다면은 나머지 비용을 어느 정도 이제 대비를 하시고, 취득세 부분 4.6%, 그리고 공실기간 동안의 이자, 이런 부분을 이제 직접 계산을 해보신다면은 내가 과연 이 물건을 끌고 갈 수 있을지 아닐지, 그런 부분이 결정이 되는 것이고, 실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참 누군가 손해를 보면 누군가 이익을 보는 게 이 자본주의 사회의 논리인데, 실사용자분들에게도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 건물을 살리기 위해서는 최대한 실사용자분들을 많이 모셔와서 이 건물이 좋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홍보해야 돼요. 실사용자분들끼리 이제 의사소통이 있고 커뮤니케이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분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사업가분들이 많이 오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좀 이야기를 이제 길게 하지 않고 이 정도로 제가 한번 이제 세미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현재 현황, 이런 것들을 매우 압축해가지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거나 하신다면은, 왜냐면 이제 방송에서도 하면 안 되는 이야기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 차자조 지산 쪽으로 문의를 해주신다면은 저희가 열심히 상담해드리고 어떤 전략을 짜시면 될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리고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